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평생 1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1억 원을 그대로 보험회사, 즉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는다. 2번 1억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매달 3, 4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3번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해 놓는다. 4번 1억 원으로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의 경우 매달 50만 원씩이라는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정확히 5년 안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으로 점점 경제활동 인구들은 핵심 도시로 모여든다는데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방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둘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년을 은행에 놔둬도 1억, 3년을 놔둬도 이자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노후자금으로 저가주 중심의 리스크가 큰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정해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우량주를 사면 당장은 주식이 얼마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매달 매년 얼마의 현금,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노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후 은퇴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재정관리의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많아도 2에서 3%대인데 우리가 원금은 지키면서 연 5%만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보험자산,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임야와 같은 대지가 있으며 금융자산은 주식, 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산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투자성 보험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은 회원권이나 차량, 고가의 미술품 등입니다. 자산은 나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비율이 다른데요. 30대라면 이제 막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이고 금융, 보험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 보험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에는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 보험 자산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직접 투자도 있고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나 펀드 같은 것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자산에서 월 5%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을 아우르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에 각각 자금을 분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은행 예금이나 또는 채권형 자산, 국채, 공채와 같은 자산과 이런 안전자산과는 반대에 있는 주식형 자산, 그 가운데 있는 중립형 자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고정자산인 부동산 또한 결국 주택연금 등으로 잘 금융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은퇴자분들이 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금과 부동산은 알겠는데 노후의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자산 관리는 각각이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목돈을 연금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부터 심지어 목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목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연금에서 남는 돈은 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월 적립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완료하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는 3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분들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험처럼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IMF도 있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등 숱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내듯 매월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도 굉장히 안전하고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후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으며 주식은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처럼 꾸준히 사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의 준비는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만큼의 노후소득, 즉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활용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소득을 만들어 간다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도 돈 관리와 관련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자신의 급여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상이나 책을 통해 계속 자산관리에 대해 공부하시고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조언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좋은 영상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